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인공지능 AI, 혁명시대 주도권 확보를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메모리 분야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체 불가능한 K-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 거점 조기 완성과 반도체 성장 거점 전국 확산,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전력과 부지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고 AI 데이터 센터와 피지컬 AI를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서남권에는 생산과 연구, 정주 기능을 갖춘 기업형 첨단 도시를 조성해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과 후속 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정부는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국회가 협력해 기업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하반기 물가 안정과 고용 개선 등 민생 회복에 집중하는 한편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동력과 양극화 대응에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한성숙 총리님과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님, 김용병 정책실장님, 홍익표 정무수석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고위당정회에서 뵙는데 특히 오늘 한성숙 신임 총리님과 함께 돼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취임 일성으로 정부가 더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감합니다. 앞으로 6개월, 올해 연말까지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름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는 지난 30일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해서 일하는 국회에 첫 단추를 꿰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월까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1차적으로 모두 통과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1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갖고 7개 상임위를 야당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7개 상임위가 과거처럼 입법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패스트트랙이 330일 동안 걸리는데 이건 패스트트랙이 아닙니다. 그래서 75일로 단축하는 법안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검토하고 또 필리버스터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요 입법을 속도를 내는데 장애 요인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법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 바꿔놓는 역사적 결단입니다. 좋은 계획도 투자 시기를 놓치면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속도가 곧 경쟁력이고 적기 대응이 곧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메가 프로젝트 조기 현실화에 당정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중심으로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TF도 위원회로 격상하는 문제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 전략으로 구체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셨듯이 정치의 역할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거시 경제지표가 연일 역대급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그 성과가 골목골목으로 온기가 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 최근 물가가 석유류는 물론이고 농축수산물의 상승폭이 커져서 국민께서 체감하는 고통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장마 기간이 시작이 됐고 역대급 폭염도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수해와 온열 질환 예방 등 국민 안전에도 안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를 지켜낼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당정청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돼야 합니다. 오늘 고위당정이 그 톱니바퀴를 더 빨리 돌리기 위해 신뢰라는 윤활유를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한성수 국무총리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내내 인사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50대 국무총리로 취임한 한성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함께 뜻을 모으는 한편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공유드리고 민생 경제와 국정과제의 성과를 뒷받침할 중점 추진 법안의 입법 전략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뵙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과 정보화 분야에서 사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산업화와 정보화를 어느 나라보다도 성공적으로 일궈낸 경험은 AI 시대에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저력과 기반이 될 것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듣고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비전이 제시되고 실행 방안이 그리고 만들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또 다른 도약을 이끌 국가 미래 전략으로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해서 향후 30년의 국가 경쟁력을 구성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과거의 고속도로와 초고속 통신망이 우리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낸 것처럼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속도감 있게 실행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한명도 오늘 대표 말씀 주신 것처럼 당정청이 모두 원팀이 돼서 여기에 민간까지 함께 원팀이 되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는 이러한 국가 비전을 구체적인 성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최근 OECD 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역대 최고 수준인 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정부와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께서 정부를 신뢰한 만큼 정부도 민생의 성과로 그 신뢰를 보답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장바가니 물가부터 서민 부담까지 세심하게 정부가 살피겠습니다. 민생경제의 회복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하루빨리 국가를 통과해서 민생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정부도 입법 성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본격적인 장마랑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현장을 빈틈없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강준식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한병도 대표님,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님, 한성수 국무총리님, 그리고 당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제9차 고위당정 협의회를 통해 뵙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한성숙 총리님 취임 후 첫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거듭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중차대한 시기에 민간 공공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역량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을 안정감 있게 이끌어 주시고 국민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당대표가 공석인 상황에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국정 운영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계신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회복의 시간이었다면 집권 2년차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논의하게 될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그 역사적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AI 혁명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경쟁하고 있는 지금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20, 30년의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민간 합동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이는 기존의 동일한 산업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강점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텍사스 반도체 벨트처럼 우리도 수도권의 한계를 넘어 각 지역의 산업 기반과 잠재력에 맞는 AI 반도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에서 살아남고 나아가서 세계를 선도하는 길일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외에도 바이오, 항공 등 첨단 산업들이 지방에서 새로운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부합한 발전 계획을 강구해 주시면 중앙정부가 적극 호응하여 지방주도 성장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하여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 창업, 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당정청이 함께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3분기 중점 추진 법안 입법 전략도 함께 논의합니다. 특히 정책은 입법으로 완성되는 만큼 핵심적인 개혁 민생 법안이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당정청 간의 강력한 원팀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논의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